2025년 12월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마주한 금융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기이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풍경을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16%라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금 가격이 온스당 338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죠. 보통 금리가 오르면 이자가 없는 금의 매력은 떨어지기 마련이지만 지금의 시장은 우리가 알던 기존의 경제학 법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42원대에서 요동치고 있으며 코스피는 440선, 미국 S&P500 지수는 6,929선이라는 역사적인 고점 부근에 머물러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축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돈이 어디로 숨어야 할지 고민하는 거대한 공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진짜 악당은 바로 통화 신뢰의 불안이며 정부가 찍어내는 종이 지폐의 가치가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6년이 다가올수록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균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신호가 곳곳에서 포착되자 부자들은 이미 자신들의 자산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왜 지금 이 시점에 이자도 나오지 않는 무거운 금덩어리를 사들이고 있는지 우리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그 내밀한 이유를 파헤쳐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지갑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선택은 시장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산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금은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사는 투자 상품일까요? 아니면 최악을 대비하는 보험일까요? 금은 주식처럼 스스로 증식하며 돈을 벌어다주는 자산이 아니라는 점이 금이 가진 첫 번째 진실이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성질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주식을 10년 동안 보유하면 배당금이 나오고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주가 상승의 복리 효과를 누리며 자산이 스스로 일하게 되죠. 하지만 금괴를 금고에 10년 동안 넣어둔다고 해서 이자가 붙거나 새끼 금괴가 태어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고정된 자산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왜 전 세계적으로 금에 대한 열광이 갈수록 커지는 것인지 질문한다면 우리는 지금의 시장이 매우 뜨거운 상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금은 단순히 수익률을 쫓는 도구가 아니라 현재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안정적인지를 측정하는 일종의 정밀한 온도계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람의 체온이 38도를 넘어가면 몸 어딘가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이듯 금값의 폭등은 화폐 시스템에 병이 들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이 1,442원이라는 수치는 작년 이맘때와 비교해도 원화의 가치가 심각하게 약해졌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매우 위험한 지표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보통 달러가 강해지면 금값은 내려가야 정상인데 현재는 달러와 금이 동시에 강해지는 기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기축통화인 달러조차도 완전히 안전하지 않다는 의구심이 시장 참여자들의 마음속에 깊게 뿌리내렸다는 증거와도 같습니다. 탐욕과 공포가 복잡하게 뒤섞인 시장에서 비트코인까지 87,000달러를 돌파한 현상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위험과 안전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가가 배럴당 58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은 현재 시장이 인플레이션 폭발보다는 오히려 심각한 경기 둔화의 신호를 보내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물가가 오를 때 유가도 함께 치솟아야 하지만 지금은 공장이 덜 돌아가고 물건이 덜 팔리는 침체의 전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최고점에서 축제를 벌이고 있지만 금값이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영리한 투자자들이 언제라도 닥칠 수 있는 급락의 순간을 대비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 모든 신호들을 종합해보면 현재의 시장은 명확한 해답을 주기보다는 우리에게 지금 당신의 자산이 정말 안전한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금값이 단순히 오를 때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균열이 감지되고 세상의 질문이 많아지는 시점에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금은 지난 2000년의 역사 동안 인류에게 변함없는 가치 저장 수단이었으며 로마 시대나 조선 시대나 지금이나 그 본질적인 가치는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종이 화폐는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그 형태와 이름이 바뀌어 왔지만 금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지위를 잃어본 적이 없는 절대적인 자산입니다. 금을 단순한 투자 상품으로 바라보는 순간 당신은 이미 시장과의 게임에서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금의 진짜 정체는 바로 화재보험과도 같습니다. 화재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당장 돈을 버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의 사태로 집이 불타버렸을 때 당신의 인생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금 역시 평소에는 수익률이 낮아 보일지 모르지만 금융 시스템이 파산하거나 화폐 가치가 폭락하는 극한의 상황에서 당신의 마지막 구매력을 지켜주는 최후의 방패입니다. 1970년대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폭발하며
달러 가치가 반토막 났을 때 현금만 들고 있던 사람들은 무너졌지만 금을 가진 이들은 오히려 구매력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금값은 10배 이상 상승하며 자산가들을 보호해 주었으며 이는 단순히 돈을 번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변화 속에서 내 자산의 몸통을 온전하게 지켜낸 것입니다. 또한 금은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무너지는 이례적인 상황에서도 심리적인 안전판 역할을 하며 포트폴리오 전체가 회복불능의 상태로 빠지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어해줍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고 세계 경제가 붕괴 직전까지 갔을 때도 금은 끝까지 버텨주며 사람들에게 희망의 근거가 되어주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금은 역사적으로 곧 돈이었다고 말하는데 이는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유한한 자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신뢰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의 중앙은행들은 컴퓨터 클릭 한 번으로 수조 달러의 돈을 허공에서 만들어낼 수 있지만 금은 반드시 깊은 땅 속에서 거대한 비용을 들여 캐내야만 합니다. 정부가 부채를 갚기 위해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내면 시중에 풀린 화폐 가치는 떨어지지만 공급이 제한된 금은 그 희소성 덕분에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금이 모든 상황에서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며 위기가 처음 시작되는 초입 단계에서는 현금을 확보하려는 욕구 때문에 금값도 일시적으로 눌릴 수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초기 상황을 복기해보면 사람들은 당장 쓸 현금을 만들기 위해 주식뿐만 아니라 금까지 팔아치우며 시장 전체가 일시적인 마진콜 사태를 겪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국 투자자들은 금이 달러로 거래된다는 특성 때문에 금값 변동뿐만 아니라 원달러 환율의 변화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금값이 온스당 300달러에서 제자리 걸음이라 해도 환율이 442원에서 500원으로 오르면 한국 투자자에게 금은 수익을 안겨주는 자산이 됩니다. 부자들에게 금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엔진이 아니라 건물의 1층과 2층이 모두 무너져도 끝까지 남아야 하는 지하의 단단한 바닥재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과연 언제 금을 살까요? 그들은 남들이 열광하는 가격 그래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화폐 시스템의 룰이 바뀌는 순간을 포착합니다. 금 가격을 움직이는 핵심 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 그것은 바로 실질 금리와 달러의 향방,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불안 심리입니다. 금은 이자가 없기에 금리가 높으면 불리하지만 물가 상승률이 금리보다 더 높은 실질 금리 마이너스 구간에서는 최고의 가치 저장 수단이 됩니다. 지금처럼 명목 금리가 4.16%에 달해도 사람들이 미래의 인플레이션을 더 두렵게 느낀다면 금은 그 어떤 자산보다 강력한 구매력 방어력을 보여줍니다. 보통 달러가 강해지면 금값은 약해지는 것이 상식이지만 현재 두 자산이 동시에 강세를 보이는 것은 달러의 절대적 지위에 균열이 생겼음을 시사합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가 35조 달러를 넘어서고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30%에 육박하면서 기축통화인 달러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1971년 닉슨 대통령이 달러와 금의 교환을 중단했을 때 통화체제의 규칙이 바뀌면서 금의 가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폭등했습니다. 1971년 당시 온스당 35달러였던 금값은 1980년에 850달러까지 치솟았으며 이는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닌 화폐 가치 폭락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부자들은 차트의 캔들을 분석하며 금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국가 부채의 누적 속도와 정부 정책의 방향을 보며 자신의 포지션을 미리 선점합니다. 공급 측면에서 금은 단기간에 생산량을 늘릴 수 없다는 강력한 희소성을 가지며 새로운 금광을 발견해도 실제 채굴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금 1톤을 얻기 위해 수십 톤의 암석을 처리해야 하는 물리적인 한계는 중앙은행들이 클릭 한 번으로 찍어내는 종이 화폐와 금을 구별짓게 합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인도 등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금을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이유는 달러 패권으로부터 자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이 금융 제재를 카드로 휘두를 때마다 각국은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실물금을 준비 자산으로 쌓아두며 시스템 리스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종이 금이라 불리는 ETF와 실제 손에 잡히는 실물 금괴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목적에 맞는 선택을 내려야만 합니다.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을 이용해 수익을 내고 싶다면 ETF가 유리하지만 시스템 붕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내 손 안의 금괴만이 진짜입니다. 경제의 희망을 상징하는 구리 가격과 공포를 상징하는 금 가격의 대비를 통해 우리는 현재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가늠해 볼 수 있죠. 구리 가격이 파운드당 5.72달러 수준에서 성장이 정체된 신호를 보낼 때 금이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시장이 미래보다 현재의 방어에 집중함을 뜻합니다. 결론적으로 부자들은 금이 오를 때가 아니라 세상의 게임의 법칙이 바뀔 때, 그리고 부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을 때 금을 모읍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금 투자에서 범하는 가장 흔한 실수는 금을 주식처럼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공격적인 도구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금은 단타용 자산이 아니라 인생의 위기에서 나를 보호해주는 보험이라는 사실을 망각할 때 비싼 수수료와 기회비용만 낭비하게 되죠. 편리함만 쫓아 금 ETF에 모든 것을 걸었다가는 정작 금융 시스템이 멈추는 진짜 위기가 왔을 때 계좌 자체가 동결될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실물 금을 보유할 때는 보관료와 세금 등 부대 비용을 꼼꼼히 계산해야 하며 이를 무시하면 명목상 수익이 나도 실질적으로는 손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서 금이 맡아야 할 역할이 공격적인 수익인지 아니면 철저한 방어와 완충인지 그 목적부터 명확히 세워야만 합니다.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자산의 3, 5%면 충분하지만 시장의 변동성이 두려운 보수적 투자자라면 15%까지 비중을 높이는 전략도 유효합니다. 가상의 인물인 김대리의 사례를 통해 금이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심리적 안정판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식에만 몰두한 계좌가 하락장에서 20% 손실을 볼 때 금을 5%만 섞어두어도 자산의 손실폭은 줄어들고 심리적 패닉을 막아줍니다. 단 200만 원의 차이가 주는 안도감은 투자자가 바닥에서 주식을 투매하는 실수를 방지하고 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현재의 고환율 환경에서 달러와 금은 모두 안전자산이지만 달러는 즉각적인 유동성을, 금은 시스템 해지라는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합니다. 비트코인이 87,000달러를 넘어서며 디지털금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하루에 10%씩 요동치는 자산은 보험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비트코인이 기회를 쫓는 공격형 자산이라면 금은 어떠한 폭풍우 속에서도 내 자산의 뿌리가 뽑히지 않도록 잡아주는 묵직한 뺑과 같습니다. 유가가 보여주는 경기 둔화의 신호는 인플레이션만큼이나 무서운 디플레이션 위기를 경고하며 이럴 때는 금과 함께 현금 비중도 챙겨야 합니다. 모든 자산 가격이 수직 낙하하는 극한의 공포 속에서는 현금이 왕이지만 그 현금 가치마저 의심받는 순간 금은 유일한 대체 수단이 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자산 구성표를 펼쳐보고 주식과 현금, 그리고 금의 비중이 각각 몇 %인지 냉정하게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만약 내일 아침 시장이 30% 폭락했을 때 여러분은 패닉에 빠지지 않고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해 두셨습니까? 금 비중이 0%라는 것은 브레이크와 핸들이 없는 자동차를 타고 시속 100km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위험한 상태입니다. 금은 자산이라는 자동차를 더 빨리 달리게 하는 엔진이 아니라 험난한 비포장 도로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게 도와주는 튼튼한 핸들입니다. 부자들은 가격의 숫자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이 핸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며 시스템의 거대한 파도를 유유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이 본질적인 질문에 답을 찾는 것이야말로 다가올 2026년을 준비하는 가장 현명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